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2024년만 적자입니다. 2025년에는 다시 흑자를 기록합니다. 역시 배당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매출액은 하락 추세입니다. 2020년 매출액보다 2024년 매출액이 더 낮습니다. 5년 전보다 감소한 2024년 매출입니다. 2024년에 영업손실과 당기 순손실까지 기록합니다. 영업이익률은 1%에서 8% 사이로 낮은 편입니다. 참고로 당기 순이익은 2021년이 제일 높습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까지 기록합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은 하락해도 이익은 상승했습니다. 2025년 3분기에는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5년 2분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2024년보다는 2025년 실적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5년 평균 ROE는 10% 이하입니다. 2020년과 2021년까지는 ROE가 10% 이상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10% 이하로 내려갔고 2024년에는 심지어 적자까지 기록했었죠. 그래도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낮습니다. 최근 3년 부채 비율은 평균 70%입니다. 2025년 2분기 부채 비율은 57%로 낮아졌습니다. 낮은 부채 비율에 좋은 유보율을 기록합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지누스입니다. 최근에 52주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의외로 해외에서 잘 알려진 지누스입니다. 가구 업종에 속해 있고 배당 주식이죠. 시가총액은 3천억대로 중소형 주식입니다. 지누스는 적자가 있어서 아쉬운 재무제표와 아쉬운 ROE를 기록하는 주식입니다. 그럼에도 재무 안정성은 여전히 좋습니다. 5년 전과 매출의 차이가 없습니다. 수시로 무상증자까지 해서 아쉬운 주식 차트를 가지고 있지요. 2024년 적자 이후에 2025년 실적이 회복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오는 중입니다.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197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의외로 설립일이 오래된 주식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매트리스 및 가구 사업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누스가 유명해진 부분은 매트리스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지누스를 현대백화점이 인수를 합니다. 가구 업종은 미래 성장성이 낮지만 현대백화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생각으로 인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외국인 보유 비중은 10%로 보통 수준입니다. 지누스는 수출 주식입니다. 해외 수출 비중이 90%가 넘습니다. 물론 2024년 매출이 감소하면서 적자까지 기록했다고는 하지만 2025년 상반기 실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2025년 매출이 회복되고 지누스의 높은 수출 비중을 기록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침체 분위기 속에 한국 내수 주식들보다는 희망이 있지요. 예전에도 분석을 했었던 에이스 침대가 있습니다. 에이스 침대의 주가도 역시 눕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주가가 52주 최저가 근처입니다. 그래도 배당 수익률은 높습니다. 저 PER에 저 PBR 주식이죠. 2019년부터 이 주가 흐름이 꺾이고 있습니다. 에이스 침대 주가 흐름은 지누스와 비슷합니다. 단순히 지누스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에이스 침대와 지누스는 침대 및 매트리스를 판매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재무제표입니다. 에이스 침대의 재무제표는 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낮은 부채 비율입니다. 보통 부채 비율이 100% 이하만 되어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이 10% 수준이라면 빚이 거의
없는 주식입니다. 사람도 빚이 없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황금거북이도 빚 없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다만 거래량이 1만 주 수준으로 인기가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성장성도 별로 없는 주식입니다. 지누스의 강점입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온라인에 특화되어 경쟁사 대비 가격이 낮고 아마존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물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생산도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누스의 약점입니다. 재무가 취약합니다. 특히 2024년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생산을 다변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생산 기반은 미중 관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국내 매출 비중도 낮고 오프라인에서는 부족합니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이스침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샘은 오프라인 가구 중심이며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매출액 규모도 2배 이상이며 2조 이하를 기록합니다. 부채 비율은 다소 높다는 문제가 있지요. 현대리바트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혼합 매출이 좋습니다. 가구 전반으로 다각화가 되어 있으며 안정적인 국내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스침대는 지누스와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국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지누스는 해외에서 잘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당신이 만약 지누스의 주주라면 주주총회장에서나 주식 담당자에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로 2024년 적자 상황의 턴어라운드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의 지원 계획도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미중 무역 전쟁과 관세 리스크 대응 전략입니다. 매출 90%가 미국 중심이며 관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 시장 확대 계획입니다. 국내 매출이 낮아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황금거북이는 지누스 주가가 저점 구간이지만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저평가 구간의 진입 단계입니다. 황금거북이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은 12,000원부터 14,000원 사이입니다. 참고로 매물대는 3만원에 있습니다. 다른 가구 주식들보다는 수출 비중이 높아서 희망적입니다. 다만 지누스를 투자하기 전에는 모회사인 현대백화점 주식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황금거북이의 지누스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상 매출은 변동적이고 2024년 적자가 아쉽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좋으나 주가는 저점 구간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훌륭해도 배당금은 감소했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의 저 PBR 구간입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수출 기업이지만 ROE가 낮습니다. 황금거북이는 지누스 주식에 대해 별점 5점을 제시합니다. 실적 회복이 먼저 필요하며 주가는 저평가 구간에 진입 중입니다. 황금거북이는 관심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저는 아마 중국에서 공항까지 부모님을 배웅하고 있을 것입니다. 6일이란 시간은 짧다면 짧지만 몇 년 동안 중국에서 발전된 제 모습과 중국 내수 시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국 시장을 보시고 한국에서 투자하지 말아야 할 산업을 공부하신 부분도 있지요. 이번 중국 방문 여행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황금거북이 기를 구독해 주시면 직접 배당 주식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더 많은 배당과 자사주 매수 및 소각을 요청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두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